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 2장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계사편 2장의 그 13개 단락 중에서 9번째 단락에 대해서 이제 소각계입니다. 그래서 내산 소각계에 해당되는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사편 그 2장이라는 게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어서 계사편 2장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사편 제 2장을 시작할 때부터 늘 말씀을 드렸듯이 성인이 64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또 상기를 시켜 드리자면, 그래서 하늘에 뜨신 이 상을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64개죠. 괴상인데 이 괴상 64괴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편 제2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64개 중에 특히 13개 쾌에서 효사를 뽑아다가 비유법을 써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64개 중에 해필이면 13개 개냐? 1년이 12달이라 1년 12달과 윤달 한 달을 플러스 시킨 13개를 상징해서, 그래서 13개 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공자께서 계사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13개 개로 가지고 설명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있는 성인이 64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라는 걸 전제로 늘 염두에 두시고 계사편 제2장을 갖다가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야 될 9번째 구절이죠. 단목위저하고, 자, 굴지위구하야 구저지리로 만민이 이제하니 개치저 소가하고. 우선 1차적으로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말씀을 좀 드리자면, 끈을 단자 나무 목자죠. 저희들이 계사편 2장을 공부해 오면서 계속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호미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보섭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고, 나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설계편 제11장에 소는 위, 목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편 11장에 손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 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목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나무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도, 신도를 보고 말합니다. 목도, 신도를 보고 말하는데,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이, 목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도고 성인지도겠죠. 그래서 목도, 신도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성인 지도로 가지고 만든 쟁기,
성인 지도를 가지고 만든 호미와 보섭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성인 지도를 가지고 만든 배와 노를 가지고 못 가던 것까지 성인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지, 그냥 단순히 나무를 가지고 저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배라는 게 없었는데 배라는 걸 만들어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될 이 내용에서도 끈을 단자, 나무 목자, 할위자, 공이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끊어서 공이가 되게 했다는 거죠. 자,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공이라는 게 뭔가를 예전에 다 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만든 1번, 이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디딜 방아죠. 요즘은 정미소에서 기계로 가지고 이제 쌀을, 벼를 갖다가 껍질을 까서 쌀을 만드는 도정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조금 발전된 상황이었었는데, 손으로 비비다가 이런 방아를 이용해 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겨서 먹게 됐다. 그런데 이런 걸 공이라고 그러고 조금 이따 읽을 겁니다만은 이게 절구입니다. 이게 절구라. 자, 여기 이 원문을 보시면은 굴지위구하야, 단목위저하고 굴지위구하야, 나무를 끊어서 공이를 만들고 팔굴자 땅짓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델위자 절구구자, 절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절구가 이 그림에서 이 땅을 파가지고 만든 이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돌로 가지고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돌로 가지고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가 파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절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긴 공이도 있죠. 이렇게 생긴 공이가 있고 이렇게 생긴 절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무, 여기에다 요만큼을 파고 여기에다가 곡식을 찧었던 이것을, 요 부분을 땅속으로 이렇게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해가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끊어가지고 1번과 같은 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2번과 같은 절구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목위저하고 굴지위구하야, 자, 구저지리로, 절구구자 공이저자니까 절구와 공이의 이로움입니다. 절구와 공이의 이로움으로서 만민이제하니, 자, 만민이 써있자 건널 제자입니다. 만민이 이로써 걷는다는 거죠. 이 걷는다는 건 불가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덕, 저 2차자니까 차 안의 언덕이 되겠죠. 저 피자라 피 안의 언덕이지 않습니까? 차 안의 언덕에서 피 안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건 성현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넘어갈 수 있다, 불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역에서 선천후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역에서 선후천 변화라는 건 성인 지도를 자각함으로써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만민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절구와 공의의 이로움으로 가지고 만민을 이제하니, 이로써 건너게 하니, 개치저 소가하고 덮을개자인데 대개개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 자, 모두 소각계에서 취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계에서 말하는 소가의 뜻이 뭔가를 모르고는 이 구절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계의 내용을 알아야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가 가고 구저지 절구와 공의의 이로움으로써 어떻게 해가지고 만민을 이로써 건너게 했는가, 그걸 전부 소각계에서 취했다니까 소각계에서 이제 내용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계 내용으로 잠시 넘어가 보자면은요, 내산 소각계입니다. 내산 소각계인데 우레레자에 맷산자, 작을 소자, 지나갈 과자인데 여기서는 지나칠 과자입니다. 개상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상을 잠깐 보시면요, 내산 소각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내산 소각계에서 전부 다 취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는 산입니다. 아래는 산이고 위에는 우레가 있습니다. 위에는 우레가 있어가지고 우레가 있고 적을 소자에 지나칠 과자입니다. 이게 소각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각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소가라고 하느냐? 작은 가시를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가실, 이것이 소가의 뜻입니다. 작은 가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작은 가실을 산에서 우레가 칩니다. 산에서 천둥번개가 치니까 산 위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러면 천둥번개가 치면 산속에서 치게 된다면 메아리가 돼가지고 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하늘이 천둥번개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을 밝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전기와 땅에 있는 전기가 마주쳐가지고 번쩍함으로써 빛남으로써 세상을 잠시 밝게 비춰주는 거죠. 예전에 수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천둥번개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전기와 땅의 전기가 마주친 자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왜 과거 선비들이 이것을 하늘의 소리로 간주를 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가? 옛날 선비들이 무식하고 무지해가지고 이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에 불과한 건데 하늘의 소리로 잘못 알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양은 유목사회고 동양은 농경사회죠. 동양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 발전을 한 거죠.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넘어서 이집트 문명으로 가가지고 태양력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역법, 그래서 동양은 청동기 시절에 이미 1년이 365일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의 오차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계사상편 9장에 대연지수절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연지수절이라는 것이 육효 중계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역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구절에서 5세 재륜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5년에 윤달이 2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음력에서는 5년에 윤달을 2번을 넣어가지고 4분의 1의 오차를 갖다가 막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양력에서는 2월달을 28일과 29일을 교차해가지고 4분의 1의 오차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건 태양력이지 않습니까? 태음력은 윤달로 가지고 이 오차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청동기 시대 때 1년이 365일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할 만큼
역법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고 또 소위 천문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문들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지하고 우매해서 천둥번개 소리인 자연의 현상을 하늘의 소리로 착각하고 자기 성찰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늘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이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산소각계도 산 위에서 우레가 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일깨우고 잠시 밝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가시를 향해서 하늘이 소리치는 얘기를 써놓은 것이 소각계입니다. 이 작은 가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작은 가시를 극복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산소각계 내용입니다. 자, 이 내산소각계는 저 위에는 우레고 아래는 산이라 내산소각계고, 이 방갈로 2번에 나와 있듯이 우레라고 하는 거 벼락진자죠. 벼락이라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이다.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겸손으로 성인 지도를 자각하고 반성과 성찰을 해야 형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소각계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인 뜻이 1번, 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괴사에서 소가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가는 작은 가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작은 가실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고 상가할 것 같으면 형통해질 수 있다. 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각계 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소가는 형하니 이정하니 가소사이요 불가 대사이니 비조유지엄에 불이상이요 의하이면 대길하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가라는 건 작은 가시를 보고 말한다고. 작은 가실이 있을 때 반성하고 성찰하고 상가하고 조심하면 형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역의 글귀는 대다수 연역법식 표현이 많아서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소가는 형하니, 반성하고 성찰하면 형통하니, 이정하니,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니, 가소사이요. 자, 여기 작을 소자를 쓰고 일사자를 쓴 소사라는 말도 나오고, 또 큰대자 일사자 대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큰대자는 하늘 천자의 의미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늘하고 관계되는 일, 왕천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대사라고 합니다. 소사는 개인의 일이라 지금은 소가의 때의 소사라니까 자기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상가하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작은 가실이 있는 소가의 때는 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상가하고 노력하는 소사는 가한데, 하늘하고 관계 있고 왕천하 사업과 같은 이런 일이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사는 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가의 때는 반성하는 일은 가한데 왕천하 사업과 같은 대사는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하고 비조유지엄에, 자, 날비자, 세조자, 남길 유자, 소리엄자입니다. 주역에서는 새는 하늘의 천사지 않습니까? 새는 하늘의 천사인데, 자, 나는 새가 소리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저희들한테 소리를 남겼죠. 저희들이 작은 가실인 소가를 갖다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소가를 저지르고 있는 저희들한테 나는 새가 소리를 남겼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상가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라고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불이상이요 의하이면 대길이니라. 그래서 아니 불자 마땅할 이자 윗상자입니다. 윗상자인데 올라갈 상자도 됩니다. 아래 하자는 아래 하자지만 내려갈 하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갈 상자와 내려갈 하자의 의미로 이래 새겨주시면 전체적인 뜻이 더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아니 불자 마땅할 이자 올라갈 상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함이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마땅하지 못함이요. 의하이면 아래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마땅함이면 그 말입니다. 내려가서 마땅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면 마땅하고 아까 대사는 불가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함이라는 거죠. 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함이요. 내려가는 것이 마땅함이면 대길하리라. 크게 길하다. 그래서 큰대자 뒤에는 하늘천자의 의미가 늘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길하리라. 크게 길하게 된다. 그래서 소가의 때 때는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고 소가의 때 때는 대사는 불가하니 소사하면 길하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하면 기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왕일선 괴사에 대해서 공자가 풀이를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우선 9절부터 먼저 경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날 소가는 소자 가히 형냐이니 과히 이정은 여시 행냐이니라 유덕중이라 시소사 길이요 강실이 부중이라 시불가 대사야이니라. 자, 유비조지 상은 하니라 비조 유지엄 불이상 의하 대길은 상력이 하순야이니라. 그래서 단사의 경문 구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에서 이르기를 자, 작을 소자 지나칠 과자인 소가는 작을 소자 놈자자 지나칠 과자 작은 것이 지나침이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지나갈 과자를 지나칠 과자로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지나침이니 자, 반성하고 성찰하고 조심하고 순종하면 형통함이니 자, 과이이정이라는 말은 지나침으로써 바르면 이롭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지나치지만 발음은 이롭다라는 말을 공자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시행야로 해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여자 떼시자 행할 행자죠. 자주 늘 말씀드렸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떼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성, 떼시자 마땅할 이자입니다. 품성선자. 그래서 그 때의 마땅함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뜻에 비추어서 마땅한 걸 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성과 더불어서 행했다는 말은 하늘 천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땅함과 함께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성과 함께 행했다. 지나치지만 작은 가실이 있었지만 이로써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는 뜻은 시성과 더불어서 행했기 때문이다. 하늘의 뜻과 성인지도의 뜻과 더불어서 행했기 때문에 발음은 이롭다라는 말이라고 이제 공자가 단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시면 유덕중이라 시소사 길야이요. 그래서 이 6효를 잠시 보시면 여기 있는 6, 2효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는 덕중이라고 하고 주역에서는 중을 얻었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했다는 얘기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요가 또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6, 5지요. 그래서 내산 소각계에서는 자 6이가 중을 얻은 자리고 6, 5가 중을 얻은 자리고 여기가 성인과 군자로 따지면 성인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군자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성인과 군자의 자리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가 중을 얻었다는 거죠. 유가 중을 얻었다면 여기 있는 유고는 음이기 때문에 유죠. 그리고 여기 있는 6, 2호, 2호도 음이라서 유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을 얻은 유덕중이라 유가 중을 얻었다는 걸 6효로 따지면 5요와 2요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군자도 유순하게 순종함으로써 중을 얻음이라 중도를 깨우침이라 시로 소사 길야이니라. 지금은 소각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가라는 건 작은 가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실이 있을 때는 자 성찰하고 반성해야 형통하다고 여러 차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순함으로써 중을 얻음이라 중도를 자각함이라 유순한 효는 순종을 잘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하게 순종하고 중을 얻음이라 시로 이름으로 순종하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중을 얻으면 형통해진다고 했는데 이래서 소사길야이니라. 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는 소사를 하면 형통하고 소사를 하면 왜 길한가를 이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으로 유로서 중을 얻음이라 시로 소사길야이오라고 공자께서 단사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강실이 이 부중이라 강할 강자 잃을 실자 자리 위자입니다. 강이 자리를 잃어가지고 중을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시 이 소각계 6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각계 6효를 이렇게 보시면 주역에서 부중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자, 이 효가 초구라 초구는 양의 자리인데 음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바르지도 못했고 초구는 아직 육이 자리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불자 가운데 중자 중이 아니다. 중을 얻지를 못한 거죠. 중을 얻지를 못했고 이호는 얻을 덕자에 가운데 중자라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삼효는 지나갈 과자 가운데 중자라 중을 지나쳤습니다. 중을 지나쳤기 때문에 교만해서 흉하다고 합니다. 개사하편에 가면 이 근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이제 확인을 하실 셈 치고 지금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부중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구사도 부중입니다. 중을 얻지를 못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음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중에 대한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강실이 부중이라 강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강이 자리를 잃고 중을 얻지 못함이라는 건 부중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두 개인데 이 중에서 구사를 말하는 것이냐 초육을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초육을 말을 합니다. 여기가 원래 양의 자리라
양이 와야 됩니다. 양이 와야 되는데 양이 오지 못하고 초육이 왔으니까 강이 자리를 잃은 거죠. 여기가 강의 자리입니다. 초구가 강의 자리인데 강의 자리를 갖다가 잃고 음이 왔기 때문에 자, 강의 자리를 잃고 부중이라 이 첫 구절은 저 초육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초육이. 그래서 이제 강의 자리를 잃고 중을 얻지 못함이라 시로 이름으로서 불가 대사야이니라. 이름으로 가히 대사는 불가하다. 대사는 가하지 못하다는 거죠. 좀 더 설명 말씀을 첨가해 드리면 나이로 따지면 이 초구는 10살줄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64개를 설명 말씀 드릴 기회가 생기면 그때 64개를 들어가기 전에 개념적인 설명을 드릴 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역 64개 중에 모든 개는 근계 6효사의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계 6효사의 내용을 나머지 63개 깨에 다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내산소각계니까 내산소각계에도 이 초육에는 근계 초효사인 잠용물용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잠용물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잠겨있는 용이라는 뜻이죠. 잠겨있는 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말물자 썰용자를 썼습니다.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느냐. 이때는 공부해야 될 때고 또 자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 가지면 안 되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의 글자인 말물자를 써서 절대로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저 중천근계 문헌 초구호에 가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용 물용은 하이하여 잠겨 있는 용은 자 어찌하자 이를 위자라 무엇을 잃은 것인가. 그래서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은 은자야이니 용의 덕은 감추는 것이니 불력호세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불성호명하며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 자 세상을 등져도 번민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말고 즐거움 낙지행지라 즐거움으로서 행하고 근심되는 게 있으면 다 버려라. 근심되는 게 있으면 다 버리고 성인 지도의 뜻을 즐겁게 받아들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세상이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말고 세상을 등져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번민하지 말고 이름을 이루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초요 때다. 이렇게 중천근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낯설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 수양을 하고 성찰을 할 때이기 때문에 바깥 일에 관심을 쓸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이 구절로 말씀을 드리면 자 강실이 부중이라는 건 소각계의 초요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시로 불가 대사야이라 초요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사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서 소각계 때는 소사는 가한데 대사는 불가하다라는 걸 거듭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실이 부중은 내산소각계의 초육을 보고 말하고 초요는 원래 자 양의 자리였는데 음이 왔기 때문에 강이 자리를 잃었다고 하고 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중이라고 뜻한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 10살 줄이고 부정이라서
능력과 자질도 없고 도덕성이 없는 효기 때문에 대사는 불가하다. 그래서 내산소각계의 제일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하고 수용할 때지 대사에 관심 쓸 때가 아니라는 걸 각도를 달리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자, 유비조지상은 하나니라. 있을 유자, 날비자, 세조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의 상이니라 그 말이죠. 나는 새의 상이다. 나는 새의 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다시 이 소각계를 보겠습니다. 소각계를 이래 보시면 여기 있는 양 두 개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아래 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몸통이고 요건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몸통에 날개가 이렇게 붙어서 새가 날아가는 형상을 나타낸 것이 내산소각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는 몸통보다 부드러워서 날개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위에 있는 건 오른쪽 날개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왼쪽 날개고 사묘와 사요는 몸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비조지상은이라고 해서 나는 새의 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산소각계의 개상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비조유지연 불이상. 자, 비조불이상 의하 대길은 상역이 하순야이니라. 나는 새가 소리를 남겼죠.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새가 소리를 남겨서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것은 마땅해서 크게 길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를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역이 하순야이니라. 거슬릴 역자에 순종할 순자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거슬리는 것이요 내려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대사를 하러 가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요 소사를 하러 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입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나는 새가 소리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가실에 대해서 소리를 남겼고 그래서 불이상 올라가는 건 마땅하지 못한데 의하 내려가는 것은 마땅해서 대길 크게 길하다고 하는 것은 상역이 하순야이니라. 그래서 자, 올라가는 것은 거슬리는 것이요 내려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천자는 흥하고 순천자는 망한다. 그런 뜻의 의미로도 해석을 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거역하는 것이요 거슬리는 것이요 내려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께서 이제 내산소각계의 개상을 두고 현실에서 이렇게 행해라. 실생활에서 이렇게 행하는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읽겠습니다. 경문 9절부터 상활 산상유래 소가이니 군자는 이하야 행가 호공하며 상가 호해하며 용가 호금하나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가실이 있을 때는 늘 반성하고 상가하고 조심하라고 이제 그래야 만사가 형통해진다. 소각계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상에서 이러기를 산상유래 소가이니. 자, 저 산 위에 있을 유자 우레를 자지 않습니까? 산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소가이니. 그래서 산 위에서 우레가 소리치고 있으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자각을 해가지고 행가 호공하며 행할 행자 지나칠 과자 공손할 공자입니다. 그래서 행함에는 공손함이 지나쳐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실을 행할 때는 공손함은 좀 지나쳐도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지나치면 안 되는데 행함의 공손함은 지나쳐도 되고, 죽을 상자, 잃을 상자도 않습니까? 이제 상사입니다. 일사자가 써져 있지는 않지만 상가에 갔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상가 호에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 지나칠 가짜로 이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에서 슬퍼하는 건 뭐 해도 된다고요? 지나쳐도 된다는 겁니다. 남의 상사에 가든 본인 집 상사를 당하든 상사에서 슬퍼하는 건 좀 지나쳐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용가 호금 하나니라, 썰용자죠. 또 지나칠 가짜입니다. 그리고 금소할 금자라, 쓰는 데는, 쓰임에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쓰임에는, 쓰는 데는 금소해도 금소함이 지나쳐도 된다는 거죠. 행실을 하는데 공손함은 지나쳐도 되고, 상사에서 슬퍼하는 건 지나쳐도 되고,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금소하고 절약하는 건 좀 지나치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게 되는 거죠. 가유불급이라. 그래서 소각계는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깨닫고 있는 것이, 꾸짖고 있는 것이, 또 특히 산 위에서 우레가 소리쳐서 저희들한테 깨닫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소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계사편 제2장의 그 구절로 돌아가서 소가의 뜻을 비로소 알고, 소가의 뜻을 비로소 알고 이 구절을 읽어내야 이 구절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가의 뜻을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단목 위저하고 나무를 끊어서 공이를 만들고 굴지위구하야 땅을 파가지고 절구를 만든다 하야, 자, 구저지리로 절구와 공의의 이로움으로 가지고 만민을 이제하니,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가게 하고, 또 자기 과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함으로써 형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각계의 뜻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만민이제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만민이라는 건 천하 사람 전부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민을 모두, 천하 사람 모두를 갖다가 이로써 건너게 하고, 자, 개치저 소가다.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소가라는 것은 작은 허물에 대한 자기 반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절구구자 공이저자, 절구도 나무로 만들었고 공이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절구도 나무로 만들고 공이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성인지도죠. 신도목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목도 성인지도로 가지고 절구와 공이를 이용해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듯이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상가하고 조심함으로써 이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그래서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지도로 가지고 만든 자 공이와 절구를 이용해 가지고 성인지도로서 저희 작은 가실, 소가죠, 작은 가시를 갖다가 구저지리로 방아를 찧어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듯이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벗겨냄으로써 형통해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계사편 9번째 구절인 소각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소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각계라는 것은 작은 가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작은 가실이 있을 때는 반성과 성찰을 하는 소사는 가한데 왕천하 사업을 하는 대사는 불가하다. 올라가는 건 불가한데 내려가는 건 마땅하다. 그래서 크게 길하다. 소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소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실에 대한 얘기였었고 저희들의 그 작은 가실을 곡식을 껍질을 벗겨서 정미를 도정을 해가지고 먹는 정미소의 역할처럼 성인 지도로 가지고 저희들의 가실을 도정해서 깨끗한 쌀만 남겨가지고 액기스만 남겨가지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화택규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택규계는 헐겨볼 휴자, 어긋날 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굉장히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긋난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긋나서 대립과 갈등을 딛고 넘어서서 상생과 소통의 길을 어떻게 모색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택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과실을 공이와 절구로 가지고 곡식의 껍질을 벗기듯이 저희들의 작은 가시를 벗겨야만이 형통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9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각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